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전략은 박건희 KB증권 프라임센터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와주셨네요. 네. 제가 색깔 있는 남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새해에도 오늘 포함해서 시장과 다른 시각, 좋은 기업들 억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안 되는데 좋은 기업 얘기할 건 없고 그죠?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바이오가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주 탐색을 하면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바이오가 뜨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죠. 네. 어떤 것들인지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수출 얘기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부터 좀 들어주세요. 일단 기술 수출이 네. 가장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고 네.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네. 10년 이동 그 평균 말씀하셨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다, 그죠? 예, 그렇죠. 들어올랐는데 이번에 좀 이슈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갔었는데 지금 레고캔바이오 기술 이전이 계약이 이제 역대적으로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5개 중에서 이번 4분기에 2개가 가장 역대적으로 컸어요. 그만큼 이제 K바이오가 인정을 받고 있다. 기술로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기술 계약 이전을 한 기업들을 뽑아봤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네, 좋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는 이제 레고캔바이오가 가장 큰 규모였죠. 12월 22일 날. 이제 ADC 기술 이전이라고 해서 이게 단일 항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하고 항체하고 적합을 한 기술 이전인데 요게 이제 2조 2천억짜리를 이렇게 기술 수출을 이제 한 거죠. 얀센에.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ADC. 항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항체 얘기. 자, 그거를 하나의 키포인트로 잡아두시고.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종근당이 11월에 CKD510이라는 약물을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을 노바티스에 1조 7천억을 좀 했죠. 근데 요 약물도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하고 나서 이미엽 그 제품 개발 본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이중항체 치료제하고 차세대 바이오에 더더욱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서도 또 이중항체라는 항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이제 또 세 번째로 또 넘어가면 요 얘기가 또 유황양행 얘기가 최근에 12월 21일 날 또 있었죠. 다 11월 12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존슨앤존슨이 이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2018년도에 기술 이전을 사실은 했었어요. 1조 4천억에. 근데 이게 이제 제 3세대 비소세포 폐암. 예. 그렇죠. 그 기술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유심히 보고서 수출하고 이번에 이제 치료제로서 허가를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해달라 신청을 한 거죠. 유럽하고 미국에. 근데 요 그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얀센의 그 리브레반토가 있는데 요것도 이중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또 병용요법을 써야지 효과가 잘 나와요. 이중항체는. 거기다가 병용요법을 이제 렉나자하고 같이 해보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단순히 저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정보가 뭐냐면은 제가 저기 유한양행은 되게 중요한 건데 저 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리브레반트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니고 피하 주사, SC 제형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2상하고 지금 3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C 제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SC 제형하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테오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허 절벽이라 그러죠.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 휴미라도 이제 특허 만료가 들어오고 2025년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있어요. 요것도 항체 치료제거든요. 요거가 이제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세 개를 통틀어서 한마디의 단어로 묶자면은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말씀하십시오. 항체 네, 항체 치료제. 예. 네, 거기 자, 잠깐 또 브레이크를 걸고 가겠습니다. 이 K바이오가 뜨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이오에 대해 말씀하시면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우리는 스크린을 한번 칩니다. 많은 그렇죠.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 얘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욕심에서 사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기술 수출도 한미약품이 옛날에 1조 원 대박을 터뜨려요. 1조 5천억 대박을 터뜨려요. 정말 잭팟인데 나중에 기술 수출된 게 반환받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면 레고캠도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2조 원을 지금 받느냐? 아닙니다. 선수금으로는 한 1,300억, 1,400억은 받네요. 그죠? 나머지는 단계별로 받는 거기 때문에 2조 원이란 걸 다 반영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면서 일단 한 발을 우리 몰라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원래는 바이오는 사실은 신약 개발 모멘텀이 제일 컸다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 백신이나 진단키트 쪽으로 관심이 갔다가 지금 다시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도 있고 바이오텍도 있고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죠? 그중에 뭘 봐야 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그중에 오늘 말씀하신 게 항체 치료제. 네, 맞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뭡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요 그림만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저희 림프구라고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나요? 말씀해 주세요. B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세포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나 종양, 악성 종양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발열되는 특이한 그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항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쟤를 딱 본 다음에 걔하고 가서 손을 붙잡으려 그래요. 항체가 저희 면역 세포가 손을 왜 붙잡냐면은 손을 붙잡는 순간에 옆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공격! 쟤를 항원을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저희 몸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기 걸리면 콧물 나듯이 기침하듯이 이런 반응인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그러면 약물을 적합을 해보자. 그럼 가가지고 바로 타겟에서 바로 이제 사멸시킬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하이브리드형 차세대 그 ADC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암 공격을 하는 약물을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항체를 ADC라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밑에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리투키마비라고 항체가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근데 저게 이제 폐암 치료제가 될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악성 비세포에서 폐암이나 이런 게 발병이 되면은 이 CD20이라는 단백질이라는 항원이 탁 발열이 돼요. 특이히 발열이. 그러면은 항체, 리투키마 항체가 자, 공격하러 가자 해서 딱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물을 탑재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최근에 그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었던 ADC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색깔 있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ADC라고 다 같은 ADC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 뭘 항체 치료제만 되는 건 아니겠죠. 바이오 쪽에서 그죠. 뭐 여러 그 분야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항체 치료제를 주목해서 레고캠의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를 말씀하신다는 건데 항체 항원 항체 이거 자체가 벌써 말 자체가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오시기 전에 막 찾아봤어요. 항체는 뭐지? 항원은 뭐지? 근데 항체는 우리 몸속에서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외부에서 아까 나쁜 균이 왔을 때 싸워주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뭐 서울에 보면 얘기하면 수도경기사령부 이게 우리 항체입니다, 그죠? 항체. 맞습니다. 그게 항체가 그러니까 우리 편인 거죠, 좋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항원은 항체를 도와주는 하는 그런 거고 항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체, 항원 항체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중에 어떤 기업도 오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세 개로 나누는데 단일 항체가 있고 ADC죠. 두 번째로 이제 발전된 게 이중 항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세포 치료제 그 카티로 이용한 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라고 최근에 움직이긴 했는데 좀 특이한 기업이고 기술력이 좀 남다르다. 저는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한번 예.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ABL 바이오는 이제 뇌혈관, 뇌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약물을 쏴주는 향체가 될 것 같은데 뇌 질환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뇌에 혈관 장벽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BBB라고 이렇게 좀 예.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혈관에 약물을 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약물이 단일항체를 가지고서는 약물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뇌혈관을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ABL 바이오가 저 그라바디 B라는 구조로 해서 이중항체죠. 이중항체로, 네. 요거는 단일항체에서 한 번 더 나간 거죠. 이거를 썼더니만 여기다가 이제 수용체를 달아가지고 이중항체를 하면은 뇌혈관 벽에 침투를 되게 잘한다는 거를 이제 밝혀내고서 네.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이 특이한 기술력으로 일단 저는 유심히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블록버스트들이 바이오시밀러 특허 만료돼서 되면은 그게 매출이 급감을 하니까 이제 기술 개발로 해서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이제 간다는 거를 잘 알 건데 요 알테오젠이 사실은 그 피하 주사 젤을 만든 이름이 테르가제예요. 제품 이름이. 근데 요 테르가제인데 이 피하 주사 지방, 저희가 이제 피하에다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딱 넣으면은 약물 전달이 좀 안 돼요.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 그러냐? 요 앞에 이제 피하 지방을 그 보호하는 히랄루루산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주사는 혈관 주사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혈관 주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하다 보니까 요거를 녹여주는 제품을 하는 게 이제 테르가제인데 네. 이 SC 제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알테오젠하고 그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할로자임의 약품보다 이 테르가제가 한 2배 정도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르가제가 내년도에 드디어 이제 시제품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의 이러한 기술력, 세계적인 기술력,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종목을 이제 탑픽을 가지고 왔어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인데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바로 쭉 설명을 할게요. 아, 예.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게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에서 가장 현재 트렌드가 되고 가장 큰 시장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긴 할 텐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사실은 머크의 키트로다가 쭉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암이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를 제가 저렇게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암이 있으면 면역 세포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암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양 세포도 나도 살아야 돼. 너한테 죽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면역 세포한테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도록 단백질을 하나를 쫙 발효를 해줘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기 보시다시피 PDL1 단백질이라고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한테 우리 편 손잡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딱 잘라주는 면역 항암체 항체를 쏴줘야 돼요. 저 밑에 그림처럼. 근데 그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고 그리고 암세포에서 발열되는 그 단백질을 PDL1 단백질이라 하는데 저 기술을 가지고서 억제제를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은 어디라고요? 머크인데 ST 큐브. ST 큐브. 네. 예. 근데 ST 큐브는 저 머크사하고 다르게 이 발열되는 단백질이 잘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으로 발열되는 종양세포에서 발열되는 게 그 BTN1A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요게 머크 거보다
그 발열이 되게 잘 돼요. 왼쪽 표 보시면 발열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드디어 내년도에 이제 일상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고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넬힐마스 토바트라고 하는데 좋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게 하나의 그 탑티어의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현재 잘 보시다시피 다른 업체에 비해서 바이오텍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인데 특히 하지만 바이오주 저희 잘 생각해야 될 게 아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로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머크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 대표사 머크하고 이 ST큐브하고 가지고 왔는데 흡사 모양이 이렇게 비슷해 올라가는 모양이 하지만 S큐브가 변동이 심하죠. 근데 최근에 근데 머크가 그 글로벌 쪽에서도 헬스케어주들이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와서 특히 좀 관심에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관심 많죠.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항상 좁혀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제 항체 치료제, 항원 항체, 항원도 잊어버리시고요. 항체 치료제, 우리 편 몸속에서 면역 싸워주는 항체 치료제,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지금 좀 가격 매력이 있는 ST큐브 말씀하셔서 추가적인 스타디는 각자의 몫입니다. 새해에도 아마 뭐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오늘 시황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